9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를 통째로 집어삼켰던 최정상 아이돌 그룹의 리더이자 손대는 족족 히트곡을 터뜨렸던 천재 프로듀서. 그리고 한순간의 오판으로 70억 원에 가까운 빚더미에 올라앉으며 모든 것을 잃었던 파산자. 다시 17년이라는 칠흑같이 어둡고 기나긴 인고의 세월 끝에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불사조처럼 재기에 성공한 불굴의 아이콘. 이 모든 파란만장한 수식어를 이름 앞에 가진 단 한 사람, 바로 방송인 이상민이다. 최근 그가 마침내 69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모든 채무를 상환했다는 소식과 함께 재혼 소식까지 전해지며 그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사가 다시 한번 세간의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다. 음악의 신에서 궁상민으로, 그리고 이제는 역경마저 빛나는 자산으로 바꿔낸 인생 멘토로. 과연 그는 어떻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지옥의 나락에서 다시 정상으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낸 그의 인생 비밀이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된다. 최고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천재 프로듀서의 비극적 몰락. 1994년 혜성처럼 등장한 혼성그룹 룰라의 리더 이상민은 데뷔와 동시에 대한민국 가요계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날개 잃은 천사, 3, 4 등 발표하는 곡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히트송이 되며 단숨에 최정상 아이돌 그룹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단순히 무대 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타고난 프로듀싱 능력과 시대를 꿰뚫어보는 기획력으로 샤쿠라, 디바, 컨처리 꼬고, SARP 등 수많은 스타들을 연이어 제작하며 90년대 가요계의 미다스의 손이자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 군림했다. 음반 제작사를 넘어 대형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꿈꾸며 레스토랑 사업까지 손을 뻗쳤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거머쥔 거대한 성공이 독이 되었을까? 그의 사업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의 부재 속에서 무리한 확장을 거듭했고, 화려해 보였던 제국은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사상누각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결국 2005년 그는 최종 부도 처리되며 약 69억 7천만 원이라는 당시 한 사람의 인생을 몇 번이고 파멸시킬 수 있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천재 프로듀서가 한순간에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한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몰락이었다. 궁상민의 탄생, 실패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다. 보통 사람이라면 개인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버렸을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이상민은 달랐다. 그는 숨거나 도망치는 대신 가장 아프고 지옥스러운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천재적인 전략을 선택했다. 그의 화려한 부활 신호탄이 된 것은 2012년 문넷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음악의 신이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을 끊임없이 희화화하고 빚에 쪼들리는 현재의 처지를 스스로 조롱하며 웃기지만 슬픈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대중은 그의 가식 없는 솔직함과 처절함 속에서 피어나는 유머러스함에 전에 없던 신선함을 느끼며 열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SBS 미운 우리 새끼는 그의 재기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한 집에 살며 좁고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든 럭셔리 라이프를 흉내내는 궁상 맞지만 결코 유쾌함과 자존심을 잃지 않는 궁상민 캐릭터를 완성시켰다. 값싼 재료로 고급 요리를 만들어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어내는 그의 눈물겨운 절약 노하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대중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자 꼬리표였던 빚과 실패를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브랜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17년의 약속, 그리고 눈부신 새로운 시작.
2024년 이상민은 마침내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69억 7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언제든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과 도리를 지키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전공법을 택했다. 이러한 그의 책임감 있고 인간적인 모습은 그가 쌓아올린 궁상민 캐릭터에 진정성을 더하며 대중에게 더 큰 신뢰와 감동을 주었다. 그는 단순히 방송 활동으로만 빚을 갚지 않았다. 실패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궁상민 브랜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가정간 편식 제품을 출시. 6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사업적 성공까지 거머쥐었다. 이는 그가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실질적인 자산으로 완벽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다. 빚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열게 된 이상민. 그의 처절했지만 위대했던 궁상민 서사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상민의 인생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위기관리와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교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대중과 소통하는 가장 솔직한 창구로 삼았으며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2차 시험관 시술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 봄에내서는 이지혜, 손담비, 김똘똘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민은 평소보다 부은 얼굴로 나타났다. 이에 김준호는 저번 주에 좋았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냐고 걱정 어린 말을 건넸다. 이상민의 얼굴을 본 박재훈은 맞았냐? 쌍따귀 맞은 것 같다며 그를 짓궂게 놀렸다. 이상민은 울컥한 표정으로 자기 전에 뭘 많이 먹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탁재훈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맞고 엎드려서 운 거다. 울다가 잠들면 저렇게 붓는다며 농담을 이어가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이날 이상민은 43살의 시험관 수술을 통해 힘겹게 첫 아이를 품에 안은 손담비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손담비는 내가 전치태반에 걸려서 너무 힘겹게 낳았다고 전했다. 전치태반이 뭐냐는 질문에 그는 아기의 태반이 자궁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래서 자연 분만이 안 되고 전신 마취를 해야 했다. 조산 가능성도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이상민이 질문을 이어가자 임원희는 요즘 이상민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상민은 재혼한 아내와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다. 그는 어제 2차 시험관 시술했다. 이식을 했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에 시험관 시술 경험이 있는 이지혜와 손담비는 잘 될 거다며 진심으로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상민은 지난 2004년 가수 겸 화가 이혜영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년 만인 지난 4월 10세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현재 이사를 계획 중인 그는 지난 7월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1차 시험관 시술이 무산됐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다.